2025년 어느 날 전쟁이 휩쓸고 간 중동 땅에서 한 소녀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그녀는 보석 대신 책과 희망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국. 전혀 다른 언어, 문화, 계절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그녀는 말합니다. 진짜 공주는 왕궁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 된다고. 이름도 신분도 내려놓고 한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한 삶. 라일라에서 하라로. 그리고 진짜 한국인이 되어가는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귀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과 사랑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품은 기적의 기록입니다. 이 영화 같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일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일원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리야드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인천공항 입국장이에요. 2025년 6월 중동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시작되면서 온 중동이 긴장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사우디 왕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까지 모든 걸프 국가들이 안전지대 확보에 분주해졌죠. 라일라, 런던으로 가야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당분간 유럽에서 지내거라.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한국에서 1년간 유학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경험했던 자유롭고 평등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그리웠어요. 아버지, 저는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한국이라고? 아버지가 놀라셨죠. 왜 하필 그곳을? 거기는 안전해요. 전쟁도 없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를 공주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왕가의 보석들도 화려한 드레스도 모두 두고 왔어요.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한국어 교재 몇 권만 가방에 넣었죠. 새벽 5시 저는 혼자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에게는 쇼핑을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어놨거든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중동 상공을 벗어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전쟁의 소음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12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로 해낸 거구나. 중동 전역이 위험에 처한 가운데 제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유일한 도피처가 바로 이곳 한국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여권을 내밀며 떨렸어요. 혹시 제 정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공무원은 그저 평범하게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한국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관광입니다. 저는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피난이었지만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그리고 만나게 될 사람을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중동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실제로 몇몇 승객들이 제 히잡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숙소를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약했던 호텔에서 갑자기 중동 정세가 불안하니 사우디 국적자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본사 지침이라서. 호텔 직원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길거리에 서서 막막했습니다.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돌아보니 30대 초반의 한국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어서 회사원처럼 보였어요. 저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지금 중동 상황이 어려운 걸로 아는데 혹시 안전한 곳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알고 보니 지훈 씨는 외교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다문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요즘 중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훈 씨는 저를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로 안내해줬어요. 거기서 임시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안전하신가요?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다들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지원센터에서 만난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복잡한 서류 작업을 도와주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도 알려줬습니다. 라일라 씨,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센터 직원이 놀라워했어요. 전에 한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가 자신의 가족을 소개해줬어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거든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라일라 씨예요. 지훈 씨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여기서 편히 지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왕궁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진짜 가족의 온기였거든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제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사우디 왕가 출신 여성 한국서 피난 생활. 뉴스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정체가 드러난 거죠. 라일라 씨.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알고 계셨죠?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왕가 출신이라는 걸요. 지훈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지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라일라 씨도 그냥 한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 말이에요. 알고 보니 지훈 씨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아랍어 통역장교로 이라크에 파병을 다녀온 거였어요. 그때 많은 걸 배웠어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전쟁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국적이나 신분과는 상관없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이 뭔지를요.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었어요. 뉴스가 나간 후 한국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계하기도 했어요. 왜 하필 한국에 왔을까? 진짜 목적이 뭘까?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와 그 가족들은 변함없이 저를 대해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지훈 씨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짜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청년이 전쟁터에서 인류애를 배운 경험이 국경을 초월한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지훈 씨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왕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한 말이에요. 아침에 지훈 씨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것부터 새로웠습니다. 라일라야, 이거 먹어봐. 우리나라 배추김치야. 처음엔 매워서 눈물이 났지만 자꾸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더군요. 할랄 음식만 먹던 저에게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지훈 씨는 저를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연결해줬어요. 거기서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죠.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센터 상담사가 설명해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베트남에서 온 언니, 필리핀에서 온 동생, 몽골에서 온 친구들.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한국에 왔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 시리아에서 온 파이티마 언니와 친해졌습니다. 언니도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케이스였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파이티마 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마음으로 받아줬어요. 저도 중동 여성 난민들을 돕는 NGO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라일라 씨는 아랍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니까 통역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NGO 활동가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 도착한 중동 여성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어요. 왕궁에서 할 수 없었던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죠. 지훈 씨와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움을 주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라일라 씨는 왜 한국을 선택했어요? 지훈 씨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여기는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공주든 평민이든 상관없이요. 저도 그런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의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통한다는 걸요. 한국인의 감성이 얼마나 따뜻한지도요. 한국 생활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왕가에서 저에게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라일라, 이제 충분히 놀았다. 돌아와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직 돌아갈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너는 왕가의 일원이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가문이 명예를 더럽힐 순 없어.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사우디 왕가의 재정관리 총괄자로 임명될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사우디 내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적 인사였습니다. 라일라, 너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희망이야. 사촌 오빠가 설명했어요. 내가 돌아와서 변화를 이끌어야 해.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을 거예요. 화상통화로 가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가의 권리를 포기하겠어요. 라일라,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정신을 차려라. 저는 정신이 말똥한 상태로 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가 들썩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용기를 칭찬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외교적 문제를 우려했어요. 사우디 정부에서도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제 의사를 존중해줬어요. 라일라 씨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우선시하는 국가입니다. 지훈 씨도 저를 응원해줬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훈 씨가 물어봤어요. 전혀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거니까요. 한국이라는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에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권력보다 인간의 존엄을 우선시하는 국가라는 걸요. 왕가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후 저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로요. 하라라는 이름 어때요? 지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꽃이 피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라. 저는 그 이름을 입에서 굴려봤어요. 좋아요. 이제부터 저는 하라예요. 귀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서류들과 심사 과정이 있었지만 지훈 씨와 센터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지훈 씨와 함께 다문화 교육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아랍어 통역사를 양성하고 이슬람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중동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단 이사회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재단에서 하는 일은 정말 보람찬 거였어요. 새로 온 중동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인들에게는 아랍 문화를 소개했죠. 특히 한국 아이들이 이슬람 문화에 대해 질문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하라 선생님, 왜 머리에 스카프를 써요? 이건 제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처럼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제 존재가 조용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저를 롤모델로 여기기도 했고 여성 인권 단체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라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도 용기를 얻어요. 한 여성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라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어요. 한 여성의 자발적 귀화가 한국 사회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죠. 귀화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외교적 민감성을 이유로 제 귀화가 거부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라 씨, 죄송하지만 심사가 좀 더 지연될 것 같아요. 출입국 담당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외교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고 하네요. 알고 보니 사우디 정부에서 계속 압력을 넣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국 정부도 난처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저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라 씨의 귀화를 지지합니다. 인권이 외교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성 인권 단체,
다문화 지원 단체,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저를 응원해줬어요. 언론에서도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여줄 때다. 온라인에서도 해시태그 하라와 함께 트렌드에 올랐어요. 하라 언니 힘내세요. 진정한 한국인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다니요. 지훈 씨도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하라 씨,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법치 국가예요.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드디어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 심사를 통해 재귀화를 허가한다는 거였어요. 법무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하라 씨.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한국의 법치와 인권이 정치적 고려보다 앞선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거든요. 시민들이 인권을 위해 직접 나선 한국 사회의 성숙함도 느낄 수 있었어요. 법과 정의가 정치보다 앞서는 나라에서 살게 됐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훈 씨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저는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한복이었어요. 연분홍 저고리에 하얀 치마, 그리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썼죠. 와, 정말 아름다워요. 파티마 언니가 감탄했어요. 고마워요. 제가 진짜 한국인이 된 기분이에요. 결혼식에는 지훈 씨 가족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 NGO 동료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시민들까지 와줬어요. 하라야, 정말 축하해. 센터 상담사 선생님이 꽃다발을 건네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혼례를 올리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사우디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작은 예식장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요. 결혼 후 저는 한국의 다문화 상징 인물로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사막에서 왔지만 이곳 한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대학교 강연에서 말했어요. 진짜 자유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 곁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제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라 선생님처럼 저도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물론이에요. 여기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니까요. 인권 교육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저는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진짜 공주가 된 건 이 나라에서예요. 여성 단체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곳에서 말이에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지훈 씨도 자랑스러워했어요. 하라야,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아름다워지고 있어. 지훈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게 더 많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나라에서 진짜 제 모습을 찾았으니까요. 6개월 후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거예요. 하라야,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는구나. 지훈 씨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네, 우리 아이는 진짜 한국인이 되는 거죠. 아이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더욱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어요. 이 아이가 자라날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실감했거든요. 어느 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새로 온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만났어요. 탈레반을 피해온 파르하나라는 분이었죠. 언니, 여기서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파르하나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럼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불안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여기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예요. 파르하나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1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그의 말,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시상식에서 저는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지만 정말 당당했어요.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사막의 공주였지만 진짜 꽃을 피운 곳은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지훈 씨와 그 가족들, 센터 친구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었죠. 한 개인이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구나. 한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 씨가 물어봤어요. 하라야, 정말 후회 없어?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왕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행복을 여기서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1년 반 전 전쟁을 피해 한국에 왔던 그 소녀가 이제는 한국인 엄마가 되어간다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한국. 저는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저를 진짜 공주로 만들어줘서. 아직도 가끔 사우디에서 연락이 옵니다. 돌아오라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제 집은 이곳 한국이라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사막을 건너 한국에서 꽃을 피우게 됐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말이에요. 사막의 공주가 평화를 찾아온 곳, 대한민국. 하나의 개인이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며 만들어낸 아름다운 여정.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라일라에서 하라가 되기까지, 그리고 진짜 공주가 되어가는 이야기 말이에요.